자, 여러분 2부는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변호사님이 노세라고 해서 노동자의 세상 노세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임금차별입니다. 임금차별, 과연 어떤 임금차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안녕, 날 소개하지 나는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 랩이 안 되네요. 안녕, 날 소개하지. 이런 기마운 직업 트래블. 안녕, 날 소개하지. 나는 나이가 이른 내 직업은 당직 기사, 특기는 야간 수찰, 문단속, 명절은 주로 가금당에 학교를 지키는 편이야. 추가 수당은 없는 편이지. Yeah. 이게 랩인데. 잠깐. 바로 치고 이 나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목소리.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다시 해볼게요. 이거 너무 힘드네요. 어이, 안녕, 나 소개하지. 나이는 이른데 직업은 당직 기사, 특기는 야간 수당. 문단속, 명절은 주로 강금당의 학교를 지키는 편이야. 추가 수당은 없는 편이기에. 예. 뭐야, 노예야? Check it out. 야, 이 내용입니다. 읽는데도 화가 나네요. 그렇게 빨리 읽는데도 단어들이 몇 개가 탁탁탁 들어오네요. 진짜로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는 서울 시내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데 금요일 밤이면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거리가 온통 시끄럽지. 싫지는 않아요. 나도 한참 때는 좀 놀았거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저렇게 놀지는 못하지만 금요일이 다가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전히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나도 나름대로 늘 불금을 보내거든. 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것저것 챙겨서 학교로 출근한다네. 금요일만 되면은 짐을 되게 많이 챙기시네요. 어디 놀러 가시나? 뭘 챙기냐고. 월요일까지 꼬박 학교에서 보낼 준비를 하는 거지. 평소에는 오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면 퇴근하지만 금요일에 출근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꼬박 학교에 있어야 하거든. 그러면은 금요일 날 출근하면 2박 3일. 3일을 학교에 계신 거네요. 이 주말 근무는 사실 양호한 편이라네. 예? 2박 3일 학교에 있는데요? 명절은 더 끔찍해. 그 연휴가 즐거운가들? 난 아니라네. 지난번 언제더라? 그 명절 연휴가 8일이나 이어졌을 때 8일 내내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학교에 갇혀 있었다네. 8일이요? 학교에 갇혀서 나 혼자 밥 먹고 잠자고 순찰 돌고 이 감금이 따로 없었지. 지난번엔 명절 근무를 끝내고 몸살이 심하게 나서 알아 누웠네. 방역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나 대신 근무할 사람을 나보고 찾아서 나보고 돈을 내라더구만. 별 수 있냐? 그냥 출근했지. 왜 싸우질 않냐고? 옆 학교에서 경비하는 영감이 재작년에 비슷한 이유로 항의를 하다 걸려 잘렸거든.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나. 이렇게 일을 하면 그래도 돈은 많이 받았겠다 얘기하는 무식한 놈들도 있다네. 난 지난달에 100만원 조금 못 되는 돈을 받았어. 한 달에 단 이틀 쉬고 일했는데도 말이야. 그래도 손주 녀석들의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도 흐뭇하고 저 녀석들 안전하게 학교 다니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 이 나이에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으면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야, 이건 진짜 노예시네요, 노예. 이거는 뭐 다른 건 사실 필요 없어. 그저 아프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고 적당히 교대하면서 일하고 명절엔 손주 녀석 만나면서 용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는 삶. 그게 어떻게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야, 이거는 뭐 심각하죠.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저희가 지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비정규직, 그것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남에게 솔선수범이 대하는 그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에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네. 뭐 할 수 있는 연장 근로 다 붙여봤다 68시간 정도가 최대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한 달에 5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안 되시잖아요. 보통 이 그러니까요.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분이 120, 그러니까 90에서 110, 120 사이를 다 받고 있어요. 아. 원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0만 원 임금 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다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워낙 근무 시간이 많죠. 이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한 500시간 90만 원. 뭐 계산 하나만 하면 1, 2천 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면 저희가 첫날 얘기했던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가 리미티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최저임금.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를 해서 내가 3시간을 일했으면 3시간분 곱하기 최저임금 혹은 그거 이상 뭐 5시간, 6시간 이거에 비례해서 돈을 딱 주면 되는데요. 예. 한 달에 얼마를 일할 건지는 뭐 대충 이 정도? 뭐 200시간, 300시간, 400시간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근데 업무가 빡세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한 100만 원만 받으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이 힘들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시 단속적인 일이라고 되게 약간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네네네. 네, 근로기준법에 이제 이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는데 소위 쉽게 말하면 경비 보시는 분들은 네네네. 뭐 대부분 당장 생각만 해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앉아서 CCTV 화면 보시고 뭐 가끔 문제 생기면 이렇게 층 한번 쭉 돌면서 뭐 문 잠겼나 안 잠겼나 한 번씩 확인하시고 요 정도이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진짜 네, 그 이분들이 저희 학교 그런 게 때 아니에요. 고등학교 제가 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야자. 네. 뭐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빨리 잡아내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돌아다니면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 지금 구름 가자 일로 와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휴지 하나도 제대로 못 버리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외를 둬요. 그러니까 얘기 나왔지만 파견업체에 전화를 했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장이 다 경비 보시는 그 선생님들을 다 직접 채용을 하셨었어요. 아 교장 선생님 예전에는요. 네, 그러니까 예, 교장 예, 선생님 예, 사용자로 예, 해서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캡스 뭐 이런 식으로 외주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견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용역으로 아, 이런 예, 예.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 쉽게 뭐 그냥 이런 경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용역 업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되게 조금 주면서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은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재산은 누가 지켜? 이분들이 지키는 거죠. 보안 담당이잖아요. 학교 재산 이분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아이들 뭐 사건 사고 나면 누가 뭐 가장 먼저 달려와요? 맞아요. 이분들이잖아요. 달라보시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도 똑같은 거죠. 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임금 엄청 많이 오를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임금을 통합 임금 받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약하는 대로 포괄? 임금이라고 포괄임금이에요? 하면서 돈을 네. 받는데 이 포괄 임금 진짜 없어져야 돼요. 네. 아니 이거 그 포괄 임금 말 그대로 그거 아니에요? 일하실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좀 못 받는데 일하실 겁니까? 예. 시간이 굉장히 저희는 뭐 주말에도 거기서 주무셔야 돼요. 일하실 거예요? 아이 그건 조금. 아이 그럼 다음 사람 이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알면 사실 이 포괄 임금을 뭐 정부나 뭐 국회 차원에서 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다 시간 비례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이 직업 자체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이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잖아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받으세요.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완전 차별이죠.
뭐 꼭 나이가 들어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는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저임금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또 어르신들은 뭐 당장에 이런 거 아니면 일을 구하기 어려우시니까 자꾸 이런 안 좋은 조건의 일로 내몰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학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 정도 일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노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 정도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 노동자들이. 근데 왜? 노동조합이 아직 없어요. 이 보안업체, 왜? 경비. 그것도 이상한 게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경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경비 선생님들이 없으면 안 지금 돼요. 다 난리 나요. 난리 나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최소 200 정도는 200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넘죠. 3, 400은 받으셔야 될 왜냐면 것 지금 같은데. 500시간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렇죠. 일단 500시간은 보통 일하는 못하는 사람들의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넘는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마저도 받을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나라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는 계속 예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언급이 돼서 이제 요새는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제 맞춰주겠다라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상하게도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110만 원, 어느 학교는 17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잘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빨인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 그거? 오늘 뭐 많이 나오네요. 모르죠. 운빨, 뭐 펑크, 네, 뭐 퉁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예. 이분들은 일단 뭐 노동조합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논의해 본 바는 없지만 500시간 연속 근로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예, 조가 더 많아져서 조가 많아져서 교대로 해야 되는 교대로, 거지. 네. 이게 무슨 감시 업무가 쉽다고 한들 저 일단 쉬워 보이진 않고, 아무리 쉬워도 500시간 연속 노동을 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거죠. 1인 근무일 때는 심장마비가 생겨서 쓰러져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분도 맞아요. 500시간 동안 네.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도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죠. 빨리 뭐 응급조치를 해야 될 수도 하면 괜찮을 상황이 있더라도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볼만 합니다. 아 그러면 저 진짜 답답해서 진짜 막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선생님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요, 네. 방법 없습니다. 네? 노동조합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그 어쨌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걸 파견하는 업체에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 이분들이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까지 계속 왔던 그 풍습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연속 근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수준이 지금 최저임금 위반하면 최저생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네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에 나아가는 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학교 차원에서 비정규직들의 어떤 뭐 노동하는 조건이 괜찮은지 이런 걸 한번 특별근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을 한번 쭉 하면 사실 보이거든요. 8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를 하는데 혼자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거의 감금되다시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게 답은 이 학교 한 군데뿐만은 아닐 거라서 네네네. 사실 몇 학교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봐도 알 수 있는데 약간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잘 지내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장관님은 잘 지내실지 모르나 노동자들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맞아요. 그 얘기를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쿠바에 가셨을 때 아, 예. 제가 그게 무슨 얘기였죠? 쿠바 노동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5월 네네. 1일 쿠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노동절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하기 전부터 한 10일 동안 네네네. 전국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 캠프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정이. 근데 그거를 이제 부품을
굉장히 쿠바에 가면 잘 못 가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첫날 첫 시간 그 워크숍을 시작한 첫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책임자부터 쭉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책임자 소개하고 그 다음 책임자 소개하고 또 하고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다 끝나가겠지 했는데 그 소개를 한 2시간? 1시간 반 거기 넘게 있는 분들을 다 소개하셨다고. 모든 노동자를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 캠프에 있는. 그 소개를 다 하면서 이제 뭐 밥 해주시는 분도 대표로 한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식당에 네네. 그 뭐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열 몇 분이 다 한 사람마다 나와서 저는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하는 분 또 10일 동안 하는 건데 또 의사까지 와요. 그 나라는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그 경비, 순찰하시는 분 한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10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교에 처음에 아이들을 입학하게 되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죠? 입학식에 갔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 주임,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 누가 맡으신 분들 거기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생님들 왜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고 났다면 학교에서 그렇게 행동을 못 합니다. 네, 저도 그 소개를 듣고 있는 동안 아니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비효율적으로 그 뭐 음향 담당 뭐 마이크 뭐 영상 촬영 온갖 다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아 이거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이제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전체 열흘 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첫날 첫 시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걸 왜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 작은 행사를 함에도 모든 노동자들이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아무도 그 소개하는 걸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그걸 느끼고 왔어요. 저는 이거 꼭 이 방송을 노동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윗분들이 보고 있다라면 요거 한 번만 생각해서 학교에 이런 변화가 조금씩 온다면 이게 굉장한 나비 효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커간다는 거. 아이들 숫자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리 때 정말 몇 명이었어요 반에서? 저는 한 50명? 50명. 몇 명이었어요? 55명? 저는요 오전 오후반 있던 세대예요. 예, 60명이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또 옵니다. 아, 16반 있었어요. 16반 학교에. 교실을 2번 돌리는 거, 2타임 2번 돌리는 거예요. 이모작. 근데도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었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던 시절.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올바르게 어떻게 보면은 케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변화가 적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이틀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스승의 날 특집 학교 안 이름 없는 선생님.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선생님들 이제는 이제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차별 없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노동자들은 차별 받으면 안 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에 대한 잡박다식. 저는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3회를 했는데요. 오늘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아까 그 변호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는 올바르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학교니까요. 자, 오늘 3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